여러분, 이렇게 여드름 자국 관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비싼 돈을 주고 스팟 연고를 사고 좋다는 미백 앰플을 쏟아 부어도 그 자국이 몇 달째, 몇 년째 그대로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패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자국과 흉터를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똑같은 연고를 바르고 있어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의 적이 누군지도 모르고 전쟁터에 나간 것과 똑같습니다. 여드름의 후유증은 크게 색깔의 문제와 질감의 문제로 나뉘어요. 이 둘의 치료법은 완전히 180도 다르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유형은 붉은 자국, 염증 후 홍반이라고도 부르는 건데요. 이건 색소가 아니라 혈관이에요. 여드름 염증이 너무 심해서 피부 속 모세혈관이 손상되거나 비정상적으로 확장된 상태로 아물지 못하고 붉게 비쳐 보이는 겁니다. 여드름이 났던 자리에 일종의 혈관 후유증이 남은 거죠. 여기에 미백 연고를 바르는 건 다리가 부러졌는데 소화제를 먹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이 붉은 자국은 갈색 자국의 전조 증상일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 붉은 자국 단계에서 염증을 제대로 잡지 않으면 지속적인 염증 반응이 멜라닌 세포를 자극해 결국 갈색 자국으로 진화합니다. 즉, 이 붉은 단계에서 잡는 것이 치료의 골든타임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꼭 지켜주셔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유형은 갈색, 검은 자국이에요. 이건 멜라닌, 진짜 색소예요. 염증이라는 자극에 맞서 피부가 스스로를 보호한답시고 멜라닌 공장을 풀가동해서 멜라닌 색소를 과다 생성해버린 흔적입니다. 이게 치료하기 어려운 이유는 깊이 때문이에요. 멜라닌이 피부 표피에만 쌓여있다면 피부 턴오버 주기에 따라 금방 탈락해서 사라져요. 하지만 염증이 심해 표피와 진피 사이에 기점막이 손상되면 멜라닌 색소가 진피층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이렇게 진피로 떨어진 멜라닌은 마치 문신처럼 피부에 남아서 몇 년씩 가는 자국의 정체가 되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트러블이 남는 거죠. 세 번째는 페인 흉터예요. 이건 콜라겐의 공백이에요. 염증이 너무 심해서 진피층의 콜라겐과 심지어 그 아래 지방 조직까지 녹여버린 진짜 흉터입니다. 의학적으로 유사 흉터라고도 부르지만 이건 조직 자체가 영구적으로 소실된 겁니다. 진짜 큰일 난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잠깐만요. 그럼 페인 흉터는 연고로 안 되나요? 제가 저번에 말했죠. 이미 수년 전에 생긴 아이스픽, 박스카, 롤링성 흉터처럼 움푹 페인 흉터는 연고로 절대 복구되지 않습니다. 이건 콜라겐이 사라진 물리적인 구멍이에요. 다만 최근 몇몇 연구에서 아다팔린 0.3%나 트레티노인 같은 전문 의약품 레티노이드를 24주 이상 장기 사용했을 때 초기 흉터의 질감을 일부 개선할 수 있다는 결과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좀 긍정적인 소식이죠? 하지만 명심하세요. 이건 예방 및 초기 개선의 영역이지 이미 자리를 잡은 흉터를 치료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페인 흉터는 오늘의 주제가 아니에요. 그건 병원에서 혈관 레이저, 고주파, 프락셀 같은 전문 시술을 받으셔야 합니다. 좀 일이 커지는 거죠. 오늘은 오직 색깔 문제, 붉은 자국과 갈색 자국을 지우는 완벽한 아침, 저녁 루틴에 집중합시다. 지금 당장 이 표를 보시고 여러분의 자국이 이 셋 중 무엇인지 10초 만에 진단해보세요. 자, 진단 끝났습니까? 여러분이 붉은 자국인지 갈색 자국인지 확인하셨을 겁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의 진단에 맞춘 전문가용 아침 그리고 저녁 루틴을 공개할게요. 이거 중요하니까 놓치시면 안 됩니다. 아침 루틴의 철학은 제가 항상 말했듯이 간단합니다. 자극 최소화, 염증 방어, 그리고 멜라닌 차단입니다. 저녁에 사용할 강력한 공격수들이 잘 뛸 수 있도록 아침에는 튼튼한 소비와 방패를 구축하는 시간이에요. 1단계는 너무너무 당연하게도 세안인데 밤새 분비된 피지와 산화된 스킨케어 잔여물은 그 자체로 미세한 염증을 유발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아침부터 강력한 세정제를 쓰는 것은 피부 장벽을 무너뜨려 붉은 자국을 악화시키는 최악의 행동이에요. 그래서 항상 제가 말했듯 부드러운 약산성 폼 클렌저를 추천합니다. 거품을 충분히 내서 손가락에 힘을 빼고 마사지하듯 1분 이내로 부드럽게 롤링합니다. 두 번째는 항염 및 장벽 강화예요. 아침에는 멜라닌을 직접 공격하는 자극적인 성분보다 피부의 방어력을 키우고 염증을 억제하는 성분이 유리합니다. 여기서 제품 추천은 제가 항상 추천드리는 더마팩토리의 나이아신아마이드 10% 아니면 20% 제품이나 아니면 제가 요즘 테스트로 사용하고 있는 제품인데 이 나노레시피의 나이아신아마이드도 괜찮습니다. 자, 나이아신아마이드는 이런 분들한테 추천드리는데요. 붉은 자국, 갈색 자국이 혼재된 분, 유분이 많고 모공이 넓은 분, 피부가 예민해서 저녁에 쓸 레티노이드나 아젤라산의 자극이 걱정되는 분, 나이아신아마이드는 만능 해결사예요. 강력한 항염 작용으로 붉은 자국을 완화하고 염증성 여드름을 억제합니다. 멜라닌이 각질세포로 이동하는 다리를 차단해서 갈색 자국이 표면으로 드러나는 것을 막아줍니다. 피부 장벽의 핵심인 세라마이드 생성을 촉진하고 피지까지 조절해주는 엄청난 성분이라는 거죠. 진짜 나이아신아마이드가 제 피부 비결의 10% 정도는 차지합니다. 그만큼 제가 많이 말하기도 했고요. 장점은 아침
아침에 사용하기 좋고 대부분의 성분과 궁합이 좋습니다. 단점은 이미 생성된 멜라닌을 표백하는 기능은 약합니다. 이미 자국이 생겼으면 의미가 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매일매일 항상 발라주는 걸로. 제 경험상 나이아신아마이드는 아침 루틴의 보험과 똑같아요. 피부에 기본 체력을 올려서 저녁에 사용할 강력한 성분들, 레티노이드나 하이드로퀴논들의 자극을 견디게 해줍니다. 나이아신아마이드 바르는 방법은 토너 다음 단계에서 자외선 차단제 전에 바릅니다. 자, 3단계는 너무너무 중요한 자외선 차단인데요. 잠깐만요. 여러분은 자외선 차단제를 방어라고만 생각하죠? 아닙니다. 자외선 차단제는 특히 갈색 자국에 있어서는 현존하는 가장 강력하고 안전한 치료제 중에 하나예요.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SPF 30 또는 SPF 60의 자외선 차단제를 8주 동안 매일 바르게 했습니다. 그 결과 81%의 환자에게서 기존에 존재하던 색소 침착이 옅어지는 결과가 나타났어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냐? 자외선 차단제가 새로운 자국을 막는 것을 넘어서 기존 자국이 피부 턴오버를 통해 자연적으로 옅어질 수 있도록 기존에 있던 색소도 없애준다는 겁니다. 굉장하죠? 그래서 선크림은 매일 아침, 무기자차 선크림은 스킨케어 마지막 단계, 유기자차 선크림은 크림을 바르기 전 단계에 발라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흐린 날, 실내에서도 필수로 발라줘야 돼요. 자, 그러면 이런 자국들은 왜 생길까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부터 낱낱이 알려드릴게요. 갈색 자국이 왜 생기냐면 자외선은 멜라닌 공장의 색소를 더 만들라는 스위치와 같은 역할을 해요. 이미 갈색 자국으로 만들어져 가는 자극받은 부위는 이 자외선의 과민 반응에서 자국이 더 검고 더 깊어지게 만듭니다. 자외선 차단은 이 갈색 자국이 만들어지는 원인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붉은 자국인데요. 자외선은 그 자체로 염증을 유발하고 피부 온도를 높여 혈관 확장을 악화시킵니다. 붉은 자국에 자외선을 쬐는 건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랑 다를 게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선크림 뭐 발라야 되냐? 당연히 SPF 30 이상 발라주셔야 되고요. 50 이상이면 제일 좋죠. 그리고 두세 시간마다 덧바르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메이크업을 했을 때는 두세 시간마다 덧바를 수가 없으니까 SPF 50 이상의 선크림을 발라주시는 것도 좋고 추가적으로 선스틱을 들고 다니셔서 선스틱으로 발라주시는 게 제일 베스트입니다. 근데 저도 겨울철에는 두세 시간마다 바르진 않고 여름철에만 두세 시간마다 바르는 편이에요. 자, 이제 그래서 피부 유형별로 어떤 유형의 선크림을 발라야 되는지 알려드릴 거예요. 자, 첫 번째, 붉은 자국이 심한 민감성 피부는 무기자차 선크림을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자외선을 물리적으로 반사시켜서 열 발생이 적고 특히 티타늄 디옥사이드 는 컴퓨터, 스마트폰, 실내 조명에서 나오는 가시광선까지 일부 차단해서 색소 침착을 막는데 더 유리하다는 보고가 있어요. 자, 두 번째로 이제 갈색 자국 피부는 어떤 걸 발라야 되냐? 무기자차 특유의 백탁이나 뻑뻑함 때문에 매일 충분한 양을 바르기 어렵다면 이 갈색 자국을 치유하는데 별로 소용이 없기 때문에 발림성이 좋아서 매일 충분히 바를 수 있는 유기자차를 선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낫습니다. 자, 저녁은 공격과 재생의 시간입니다. 낮 동안 자극받은 피부를 진정시키고 아침에 진단했던 여러분들의 트러블 자국을 정확하게 공격하는 강력한 성분들을 투입합니다. 아침에 바른 자외선 차단제, 특히 무기자차 자외선 차단제, 그리고 메이크업, 각종 오염물질들을 완벽하게 제거해야 해요. 자, 1차적으로 클렌징 오일이나 클렌징 워터를 사용하시고 2차로는 약산성 폼 클렌징을 사용하시면 좋은데 시간 후에는 즉시 시카나 판테놀 성분의 진정 토너, 앰플로 피부의 1차 염증을 가라앉히고 다음 단계에 사용할 제품들이 잘 흡수되도록 들어올 준비를 시킵니다. 자, 이제 진짜 핵심인데요. 이거 진짜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이제 여러분의 자국 유형에 따라서 처방이 달라집니다. 본인의 자국 유형에 맞는 파트만 집중해서 보셔도 좋아요. 목표는 항염, 혈관 안정, 피부 재생, 염증부터 잡는 것이 급선무예요. 제가 항상 모든 영상에서 추천드리는 이 아젤리아 크림. 자, 아젤리아 크림은 이런 분들한테 추천드리는데요. 붉은 자국, 갈색 자국, 활성 여드름들이 모두 공존하는 총체적 난국인 피부한테 추천드립니다. 이 아젤리아 크림의 핵심적인 효과로는 강력한 항염작용으로 염증과 붉은기를 잡습니다. 특히 피로신화제, 멜라닌 생성 효소를 억제해서 갈색 자국까지 개선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각질 형성을 정상화하고 세균 증식을 억제해서 여드름 자체를 예방합니다. 장점으로는 여드름, 갈색, 그리고 붉은 자국을 한 번에 잡는 유일무이한 성분이라는 거고 단점으로는 20% 고함량이라서 사용 초기에는 가려움과 따가움을 유발할 수 있는데 제 경험으로는 하루 정도는 가려움과 따가움이 있었지만 이틀 차부터는 적응이 됐는지 가려움과 따가움이 없었어요. 근데 가려움과 따가움은
대부분은 적응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상 반응입니다. 절대 여기서 포기하시면 안 돼요. 근데 이 자극이 2주에서 3주 동안 지속되거나 물집이 잡히거나 얼굴이 심하게 붓는다면 사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드물게 피부염이나 알레르기 반응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 자극을 완충하는 방법도 있는데 제가 매일 말씀드리는 격일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샌드위치 기법으로 보습제를 먼저 바르고 그 다음에 아젤리아 크림을 바르면 성분 흡수율을 좀 낮출 수 있어서 자극을 줄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노스카나 겔인데요. 여드름 압출 직후 상처가 막 아문 자리, 갓 생긴 붉은 자국 혹은 흉터가 살짝 튀어오를 조짐이 보이는 분한테 추천을 드립니다. 장점은 제형이 가볍고 화장 전후로 수시로 바를 수 있다는 점, 단점은 갈색 자국이나 패인 흉터에는 효과가 좀 미미합니다. 세 번째로는 도미나 크림도 추천드리는데요. 도미나 크림은 다른 미백 성분, 그러니까 비타민C, 나이아신아마이드로 몇 달 동안 효과를 못 본 분들한테 추천드려요. 왜냐면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멜라닌 표백제, 멜라닌 생성의 가장 중요한 효소인 티로시나제를 직접적으로 그리고 강력하게 억제할 수 있거든요. 다른 화장품이 예방하고 밝기를 높여주는 데 집중을 했다면 이건 완전히 표백이에요. 장점으로는 가장 빠르고 완벽하게 자국을 제거할 수 있지만 단점으로는 역시나 가장 위험하고 자극적입니다. 그래서 한 3일 정도 발라보고 부작용이 있으면 조금은 사용을 지양해야 된다. 이게 부작용이 있는데 특히 자결감, 발적, 건조함,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이 흔하게 발생합니다. 그리고 3, 4개월 이상 연속으로 사용하면 안 돼요. 바르는 방법은 밤에만 바르고 피부 전체에 바르는 게 아니라 스팟으로만 발라주는 게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레티놀, 그러니까 레티노이드인데요. 예를 들어서 디페린겔이 있죠. 이건 갈색 자국, 그리고 활성 여드름, 돕살 여드름, 넓은 모공, 초기 잔주름을 한 번에 관리하고 싶은 분들한테 추천드려요. 이게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냐면 피부세포의 턴오버 주기를 비정상적으로 가속시킵니다. 멜라닌 색소가 잔뜩 든 낡은 각질 세포를 강제적으로 밀어내서 자국을 옅어지게 만듭니다. 당연히 부작용도 있는데 민감성 피부는 적응이 매우 힘들 수 있고 임산부는 사용이 금지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발랐을 때 자극이 너무 세다면 격일로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보습제를 먼저 바른 다음에 레티놀을 바르시면 좋습니다. 자, 근데 연고만 바른다고 끝이 아닙니다. 이 비싼 연고의 효과를 10%만 볼지 100%만 볼지는 여러분의 생활 습관에 달려 있는데요. 피부가 재생할 만한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제가 항상 말했듯이 저혈당 식단, 그러니까 low GI 식단을 하셔야 되고 오메가3를 자주 먹으시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가장 너무나도 중요하고 모든 피부에 가장 중요한 것은 피부에 손 안 대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운동 등으로 땀을 흘렸다면 가능한 한 빨리 세안하세요. 이제 총정리해드릴게요. 여드름 자국 관리는 진단에서 시작해서 루틴으로 끝납니다. 첫 번째, 오늘은 지금 당장 내 피부가 어떤 자국을 가졌는지 진단하시는 게 좋아요. 아까 보여드렸던 표 가지고 진단하시면 됩니다. 표 다시 한번 띄워드릴게요. 손가락으로 꾹 눌러봤을 때 하얗게 변했다가 돌아오는 붉은 자국은 혈관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나이아신아마이드, 저녁엔 아젤라산이나 노스카나로 항염과 혈관 안정에 집중해야 돼요. 이렇게 눌렀을 때 색이 변하지 않는 갈색 자국은 멜라닌 문제입니다. 저녁에 레티노이드 같은 제품으로 표백하고 피부의 턴오버를 촉진하는 방법이 제일 좋아요. 그리고 이건 조금 드문 경우인데 움푹 패인 흉터는 병원에 가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홈케어는 레티노이드 등으로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에요. 둘째, 루틴을 지켜야 돼요. 아침의 핵심 중에 핵심은 자외선 차단이고 저녁의 핵심은 맞춤형 연고와 부작용 관리입니다. 아젤리아 크림이 가렵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 배운 격일로 사용하는 방법과 보습제를 미리 바르고 난 다음 아젤리아 크림을 바르는 방법을 꼭꼭 실천하세요. 자, 그리고 영상 댓글에 피부 관련 질문을 달아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을 드리니까요. 피부 관련 질문 댓글 꼭 달아주세요.